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컬처 팝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복날을 맞이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개고기 식용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 개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개를 키우다가 재작년 초에 죽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요. 병이 걸리고. 그래서 아직 이 충격 때문에 개를 다시 기르지 못하는데, 개를 키우면서 개가 가진 어떤 여러가지 이 색깔을 보면서 저는 개에게 다양한 색깔이 있다고 봅니다. 한번 개를 성의를 다해서 이렇게 키워보면요, 왜 반려견이라고 하느냐. 옛날에는 애완동물이라고 했는데 반려견이라는 부분이 이해가 갈 겁니다. 개와 눈을 한번 마주쳐 보시고요, 개를 안고 한번 자보시고, 또 더 나아가서 개가 하루 종일 밖에서 이런저런 일에 지쳐서 돌아갔을 때 집으로 유일하게 개가 나와서 현관부터 이렇게 환영을 하고 반가워하는 모습을 볼 때, 같이 산책을 나갔을 때 좋아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개가 소중한가. 저는 개가 인간과 눈을 맞출 수 있는 몇 안 되는 동물이고, 또 개는 가족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인간의 인성은 동물을 사랑하는 부분을 보면 된다. 한 나라의 국민의 수준을 볼 때 자기보다 못한 동물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고 그 나라 국민들의 수준을 보면 된다라고 한 말을 기억을 합니다. 개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먹는 소, 돼지, 닭도 할 수만 있다면 이들을 값싸게 생산해서 소모하는 일종의 식재료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들도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도살해서 우리가 먹는다 하더라도 최대한 좋은 환경에서, 그리고 그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또 이렇게 깨끗한 환경에서 클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것이 인간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에는 공동농업법, EU의 공동농업법 안에 보면 닭은 이렇게 흙을 밟고 크도록 해야 된다부터 한 마리당, 동물 한 마리당 최소 면적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 동물에 먹여야 될 사료와 먹지 않아야 될 사료, 또 동물의 사육 환경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제가 지난번에도 닭 이야기에서 몇 번 했습니다만은, 닭 한 마리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를 최대한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냥 병아리에서 한 5-60일 사료 먹여서 이 케이지라고 부르는 철장 통에 수십 마리를 집어넣어서 몸 한번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이렇게 잡아먹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돼지 농가나 소를 키우는 농가에 가서 보면 거의 똥밭에서 뒹구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참 동물을 저렇게 키우고 저 동물을 우리가 식용으로 먹는 것이 몸에 좋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또 농업계에 좀 있어서 잘 알지 않습니까? 7월 12일이 초복이고, 올해는 7월 22일이 중복이고 8월 11일이 말복이라고 합니다. 이 복날은 절기에는 속하지 않고 계산하는 법이 좀 복잡하고요. 초복과 말복 사이에는 어떨 때는 20일, 어떨 때는 한 달가량이 벌어지면서 과거에 어른들이 이 복을 계산하는 부분을 배운다고 서로 이 언성을 높이는 이런 일들도 기억이 납니다. 중국의 사기에도 복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 걸 보면 거의 기원 초에 이 복날에 대한 풍습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당시에는 영양이 다들 부족하다 보니까 여름을 맞으면 체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죽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류층을 중심으로 복날에는 영양가가 높은 음식이나 육류를 섭취하기 어려운 시대였으니까 특별히 날을 정해서 육류를 섭취하겠죠. 이런 것이 중국의 풍습이었고, 그것이 이제 한국으로 건너와서 복날에 우리도 삼계탕이나 보신탕을 먹는 풍습이 생겼다고 봅니다. 고기가 귀했을 때, 인류가 고기를 이렇게 흔하게 먹게 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았고 몇십 년 이래의 일이고, 그전에는 이 단백질 원으로서 고기는 상당히 이렇게 드문 것이었죠. 자, 그래서 이 개고기 논란이 복날마다 벌어집니다. 이 개를 키우는 사람과 개의 식용을 반대하는 단체 간에 서로 맞대응 집회도 벌어져 있습니다. 올해 6일날 개를 이렇게 보호해야 된다라는 단체에서는 광화문에서, 또 식육견을 키우는 단체에서는 종각에서 서로 집회도 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 성남 모란시장에 개를 키우는 분들, 식용개를 파는 분들의 이 개보호단체에서 와서 많이 농성을 하고 해서 일단 외관상으로 보이는 데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했다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날 직장인들은 삼계탕 먹으러 가자, 보신탕 먹으러 가자, 왜 개를 먹느냐 논쟁이 있는데요. 흔히 이 개에 대해서 개고기 먹는 걸 가지고 왜 간섭이냐, 그 민족적인 습관이다 이러면서 진보, 좌파 이런 사람들도 개고기 문제에서는 상당히 핏대를 높이는 걸 많이 봤습니다. 특히 개량 한복 입고 척하는 사람들이 개고기를 개걸스럽게 먹을 때 저 사람이 진보인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는 개고기를 먹는 것은 우리의 습관도 관습도 아닙니다. 과거에 이 흉년이 들면 자식도 한국은 먹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중국이나 한국이나 아시아에 먹을 게 없을 때는 사람도 잡아먹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집에서 키우던 개라고 안 먹었을 리는 없겠죠. 개만 먹었겠습니까? 크루싱이라는 영화에 보면 북한의 탈북자 가족 이야기인데, 탈북하기 전에 차인표 씨 부인으로 노는 그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북한에 하도 먹일 게 없어서 집에서 키우던 개를 먹이니까 나중에 애가 고기라고 맛있게 먹었는데 그 고기가 집에서 키우던 개라는 걸 알고 목 놓아 우는 그런 장면도 생각이 납니다. 자, 그래서 개고기를 이렇게 지금 집단적으로 사육하는 농장에 미국의 동물보호단체에서 가서 그 개를 다 사들여서 얼마 전에 한 100여 마리 이상을 미국으로 보내면서 그걸 입양시키고, 입양되지 않는 개들은 자신들이 일부 보호를 하고 있다. 비행기까지 태워가서 그 개고기용 개들이 이쁘기를 하겠습니까? 그거 갇혀서 학대받으면서 성격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개들을 미국까지 엄청난 돈을 들여서 구조해가는 모습, 영국의 한 여배우가 작년에 여름에 광화문 사거리에서 개를 목매달아 가지고 먹기 위해서 죽이는 사진을 들고 이렇게 1인 시위를 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 단체 이름은 코리안 독 세이버라는 단체입니다. 한국 개를 구하자는 데예요. 한국의 개가 때문에 세계적으로 많은 어떤 논란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아시아에서는 대체로 개를 먹었는데요. 중국, 한국. 근데 필리핀에서는 98년부터 개를 먹는 것을 금지시켰고요. 태국이나 대만도 2000년대 초반에 개를 먹는 것을 금지를 했습니다. 지금 개는 법적으로요 문제가 있습니다. 개 자체는 축산법에 의해서 이렇게 개를 키우는 농장이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개고기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라는 것이 적용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거기에 넣으면 고기로 인정을 하는 건데, 그래서 소나 돼지나 닭은 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리도 그렇고요. 근데 개는 안 넣은 것은, 우리가 이걸 넣었다면 정부가 개를 먹는 것을 합법화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이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세계적으로 한국에 쏟아지는 비난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전국에 이 보신탕집은 얼마나 있는가? 전국 통계는 아직 잘 안 나왔는데, 서울에는 보신탕집이 2006년에 528개가 있다가 2014년에 329개, 40%가 줄었다고 합니다. 연간 100만 마리 이상의 개가 보신탕으로 사라지고요. 하루에 2740마리의 개가 도축되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개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국회에 나온 자료에 따르면 식용견을 키우는 개 농장이 전국에 그래서 2862개의 농장에서 78만여 마리의 개를 식용으로 키우고 있다는데, 이 식용개와 이 반려견 개를 합쳐서 토탈해서 전국의 개 사육장 수는 17,076개라고 합니다. 그 중에 16%인 2,692개만 신고를 하고 84%는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 84%가 상당수는 식용개를 키우는 농장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국회에 보고된 자료보다도 훨씬 많은, 어떤 통계에서는 한 해에 200여만 마리의 개가 식용으로 사라진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개를 키우는 농장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미만의 벌금을 하기 때문에 신고 안 하고 그냥 벌금 맞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개고기는 엄청나게 유통이 되고 있는데, 이 개고기 자체는 불법이기 때문에 사실상 보신탕이나 개고기를 파는 가게들도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냥 국민 전통이라 해서 예외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는 겁니다. 88 올림픽 때 개고기 때문에 한국 올림픽 반대하는 일들도 있고, 프랑스의 유명 여자 배우 브리지트 바드로가 그걸 언급했다 해서 뭐 일각에서는 민족 운운하고 했지만은, 결국 당시에 개고기 집들은 이 도로에 보이는 데서는 간판을 못 내걸게 하고 이면 도로에서 숨어서 영업을 하도록 허용했습니다. 한국의 개고기를 기근이나 가난 때문에 단백질 원으로 억지로 먹었던 부분이지, 이것이 무슨 전통 문화와 관련됐던 그런 어떤 부분은 아닙니다. 먹을 게 충분했다면 개를 왜 먹겠습니까? 옛날 사람들도 개를 집에 가족처럼 좋아하고는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가 한마디로 이 식품관리법에서 예외적인 사항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농림축산식품부도 우리만 단속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환경부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여러 부서에서 같이 신경을 써서 법을 좀 마련해야 될 거 아니냐,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같이 논의해야 될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날이라고 보신탕을 드셨다면 그건 불법입니다. 자, 식용견을 키우는 농장에 가서 개 키우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먹는 사료, 썩은 찌꺼기 사료, 정말 몇천 원짜리 허접한 사료, 이런 거를 먹으면서 완전히 똥도 치우지 않고 태어나서 한번 흙도 밟아보지 못하면서 그 개는 반쯤 미쳐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식용개 농장이나 또 투견, 죽어야 끝나는 투견 농장의 개가 탈출해서 사람을 무는 부분을 보면서요, 개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개는 미친 겁니다. 사람도 태어나서부터 조그마한 지저분한 환경에,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 정말 먹지 못할 음식을 주면서 살게 한다면 미치지 정상으로 있겠습니까? 그런 개가 어쨌든 밖으로 탈출을 했을 때 공격성을 띠게 되지, 공격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비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위생적으로 보더라도 닭이나 소나 돼지는 키우는 과정에서 먹이는 사료나 환경에 대해서 최소한의 그래도 통제를 받습니다. 근데 개는 한마디로 철저하게 법에서 없는 사각지대에서 키우기 때문에 개 농장에서 키우는 개를 먹고 그것이 고기가 깨끗할 거다,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정말로 보신이 되느냐?
보신이 될 리가 없죠. 자, 그것뿐만 아닙니다. 돌아다니는 유기견들을 잡아가지고 보신탕이라고. 자, 그것이 위생적으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위생이라고 있겠습니까? 개 잡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두 번 다시 먹을 거리가 되는가요? 그런데 저도 옛날에 뭐 전북 부처 이런 데 사람들하고 개고기 이런 식당에 가면 개고기를 시켜놓고 보신탕이라고 허리띠 풀어놓고 술 먹으면서 찍어 먹는 모습들, 그걸 호방함의 표시라고 이야기하고, 또 정치권에서도 그런 짓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정치적으로 좀 뭐 대선 후보급쯤 된다 하면 기자들 불러가 복날에 보신탕집 데려가는 모습들을요,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보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안 그러면 독 덩어리를 먹는 것인가? 썩은 고기를 먹는 것인가? 그 개가 먹고 살은 음식물을 보면 그 개를 먹으면서 이것이 보신이라고? 그리고 그 개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항생제라든지 온갖 주사를 맞고 커서 그것이 몸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당신은 큰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개고기요, 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개고기를 갖다가 금지시키겠다 하는 걸 꼭 발표한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저는 금지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먹을 것이 차고 넘치는 시대에 개고기가 일반 식용 다른 고기보다도 비쌉니다. 그런 개고기를 안 먹어도 먹을 고기가 많은데요, 정력 때문에 개고기를 먹습니까? 개가 다른 고기보다도 훨씬 영양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버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참에 개를 먹는 어떤 부분을 좀 버려야 된다. 그리고 개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더라도 최소한의 동물에 대한 복지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지능지수가 높은 개나 돌고래를, 또 돌고래도 고래고기라고 먹습니다. 정말 자제해야지요. 우리보다 더 우월한 외계인이 있어서 사람을 식용으로 먹는다고 생각하면, 가끔 영화에 그런 거 있죠.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얼마 전에 풍산개가 지방에 70대 키우던 노인을 물어서 죽였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또 뭐 쇼킹했는데, 우리 뭐 동네에 보면, 시골에 보면 마을마다 1m짜리 줄에 개 묶어서 플라스틱 계집도 없이 바닥에 말뚝 하나 박아 놓고 거의 뭐 냄비 같은 거에 그냥 덕지 때가 묻어 있고, 거기에는 뭐 물도 좀 줬다가 어떨 때는 물도 안 줬다가, 그리고 먹다 남은 사료 퍼가지고 이렇게 키우는, 그리고 걔는 흙먼지 뒤집어 쓰고 비도 맞고 해서 정말 엉망인 이런 환경에서 개 키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전국에 반려동물 키우는 가구가 22%고 1,000만 명이 키운다 하는데요. 반려동물 산업 시장이 현재 1조 8천억 정도가 된답니다. 그런데 어떤 반려동물들은 이 사는 모습이 거의 사람보다 더 호화롭게 살고, 그렇지만 많은 개들은 그야말로 도시에서 조금 벗어난 시골에서 키우는 개들 체질은 식용견이 아니더라도 마당 한 구석에서 한 1m짜리 줄에 묶여서 사람의 관심이나 손길도 못 받아보고 부엌에서 먹다 남은 음식 던져주면서 그냥 반려견이 아니라 집 지키는 개로 이렇게 키워지거나, 아니면 그냥 집에 한 구석에 철망 달아가지고 한 너댓 마디씩 기르다가 장날에 내다 식용개로 파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골에 가서 보면 정도 있고 막 이렇게 따뜻하다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었지만은, 참 우리 이 전통적인 어른들, 시골 어른들이 개를 대하는 부분에 따뜻하게 대해주는 분도 많지만 대다수는 이런 물건처럼 개를 취급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밖에서 함부로 기르는 개들이요, 지능이 있는데 고통을 엄청나게 느끼죠.
우리나라 이 겨울 추위나 여름 더위가 내놓고 개를 키울 만한 그런 적합한 날씨도 아니고요. 개도 털이 있어서 괜찮은 게 아니라 추우면 동상에 걸리고, 또 그 더운 여름날 제가 언젠가 한번 이렇게 길을 지나는데 차를 타고 개가 여름에 물을 못 먹어가지고 공장 같은 데 외놓은 개가 한 35도 이래 되는 날 흑흑거리면서 토를 하는 걸 봤는데요. 정말 속이 문드러졌습니다. 그래서 무더위에 노출되고 또 물도 하루 종일 줘야 되고, 어떤 공장에는 가보면 공장 옆에 시골의 공장에 전부 개 키우잖아요. 사방에. 어떤 데는 햇빛도 보지 못하도록 나무 밑에 키웁니다. 그래서 심장사상충, 모기 이런 데 감염이 되고 병 걸려서 일찍 죽지요. 근데 이런 개들도요, 주인도 없이 공장이나 이런 데 키워지는 개들, 무슨 이 주차장이니 세차장이니 무슨 공장이니 이런 데 보면 개 키우지 않습니까? 도둑 막으려고. 그럼 누가 주인인 것도 없죠. 구분도 없죠. 자, 이런 개들도 결국은 스트레스로 또 열악한 환경에서 미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들을 치료를 하겠습니까? 누가 물과 밥을 성의 있게 주기를 하겠습니까? 한번 누가 씻기기를 하겠습니까? 이들에게 무슨 동물보호법이 적용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 또한요, 시용견 못지않은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주에 법에 사료, 물, 집 등 동물에게 적절한 관리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고,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동물 방치를 학대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에는 동물 학대를 봤을 때 합법적으로 남집이라도 개를 구조하기 위해서 먹이를 주고 물을 주러 이렇게 들어가도 이 사유지 침입이 적용이 되지 않고, 주인한테 나중에 비용도 청구할 수 있고, 또 학대를 했을 경우에, 이런 학대를 방치했을 경우에 이웃 주민이 신고하면 주인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런 시골이나 공장이나 이 변두리 이런 데서 길러지는 개들이 그야말로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가끔 이런 개들이 사람을 물은 경우도 있는 겁니다. 개를요, 원래 이렇게 사나운 개는 없습니다. 도베르만 같은 이런 위험한 개들도 사랑을 주고 기르면 얘들도 절대 사람들에게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날 그 줄을 끊고 해방감을 느꼈을 때 개는 미쳐서 공격성을 드러내면서 사람을 무는 겁니다. 자, 복날에요, 우리가 이 인간성, 제가 참 이 노숙자들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어떤 자세나 태도, 저들이 무능해서 저렇게 됐다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히 대한민국의 노숙자 수만큼 노숙자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는 나라가 없습니다. 파리나 이런 데 한번 가보십시오. 노숙자들이요, 그래도 씻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미국에는 최근에 노숙자들이 샤워를 할 수 있도록 이동식 차량이 다니는 모습도 봤습니다. 수많은 단체에서 그들에게 숙소도 제공하고 또 그들에게 식사도 제공을 합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요, 아파트에 가면 쓰레기 버리는데 온갖 옷들이 다 버려지고 이불들이 버려짐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노숙자들한테라도 공급을 제대로 해서 그들이 옷이라도 좀 입고, 추운 겨울에는 텐트라도 좀 제공하거나, 안 그러면 그들에게 정말 허접한 숙소라도 좀 제공을 하고, 물론 노숙자들이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거기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 있고 싶은가? 차라리 길바닥에서 자고 싶은 부분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나 태도에서요, 온갖 비인간성들이 다 노출되는데, 하물며 개나 이런 동물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최근에 보면 개나 고양이를 학대해서 불에 태우고 죽이고, 얼마 전에 보면 사이코패스 여고생 보세요. 길고양이를 잡아서 초등학교 때부터 해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요, 정말로 우리가 동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민족적 무슨 자존심이니 전통이니 관습이니 하면서 개고기 처먹는 것도 좀 고칩시다. 제가 처먹는다 해서 죄송한데요, 정말 그거 안 먹으면 못 삽니까?
그렇게 개고기가 먹고 싶은 분은요, 개를 어떻게 잡는지, 개고기가 어떻게 비위생적으로 유통되는지, 그 먹이는 개들이 뭘 먹고 얼마나 더러운 환경에서 크는지 한번 보고 나면 개고기가 먹고 싶은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잘 압니다. 자, 그래서요, 개고기 좀 먹지 말고요, 동물에 대해서, 다른 동물에 대해서도 필연적으로 먹을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최대한 그들에게도 이렇게 최소한의 복지는 제공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집에서 키우는 개들, 방치되어 키우는 개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성도 그만큼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복날에 한번 개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